이번 시간은 인적 자원 관리 중에서 확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확보라면은 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채용은 모집과 선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은 인력을 우리가 지원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하는 방법과 어떻게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자를 많이 확보하느냐는 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모집 방법인데, 좋은 인재를 확보해서 어떤 인력 지원자를 많이 늘리느냐, 이것이 좋은 모집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발은 그 모집 지원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느냐, 결국은 적격자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채용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모집부터 선발, 그다음 배치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어떤 사람을 잘못 채용해 놓으면은 기업에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동안에 인사 활동에 있어서 인사 활동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의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인력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면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 인력이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물론 직무, 사람이 하는 일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 하는 사원이 이직했을 때 또는 결혼이 생겼을 때 이 충원을 하게 됩니다. 이 충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더 필요로 해서 기존 인력에서 추가적으로 뽑는 경우가 정원입니다. 그래서 충원과 정원할 때 이 채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이러는데,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인력이 회사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 제공됨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고용 창출이겠죠, 그죠? 결국 고용 창출이 되겠고, 또는 대기업이나 어떤 이런 데는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의 문화, 그 다음에 인재상, 여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인재상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사회적 미치는 영향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규 인력 채용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신규 인력 채용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신규 인력 채용하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무사안일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직 분위기를 쇄신시켜서 조직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는 기존 사원들이 어떤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이동을 한다든지 승진을 할 경우에 새로운 인력이 되면은 그만큼 용이하겠죠. 그래서 수평, 수직 이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장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중요했죠, 그죠? 대학 선택. 그다음 두 번째는 직장 선택. 세 번째는 배우자 선택. 이것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 중에서도 어떤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을 통해서 또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거기서 감동을 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도 잘 못 만났고 책도 많이 안 보고, 그럼 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4시간을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전문성 있는 분야를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2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어렵게 취업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시 공부하듯이 해야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서 충원을 하느냐, 선발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사내 공모 모집을 해서 사내에서 그 사람을 충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기존 인력 중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외부 공채 모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공채도 채용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채용 형태도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회사 중심으로 그 기업의 어떤 문화, 그다음에 조직에 맞는 사람,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은 바로 들고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기적인 어떤 그런 공채 형태였다면 지금은 수시 채용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인력을 공급하고 채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채용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회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현재 중심, 직무 중심으로 채용 경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채용을 해서 인재를 육성할 때도 내부적으로 육성해서 그 업무를 잘 역량 개발을 시켜서 조직의 목표 달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새로운 업무를 결부시켜서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 간에 융화를 시켜서 더 조직의 목표를 상실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 중에서 우리가 채용할 때 이 모집 방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부적인 모집 방법이 있고 외부적인 모집 방법이 있는데 내부적인 모집 방법은 결국 사내 공고 모집, 사내 공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나는 저 직무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그동안에 기업 내부에서 활동한 자기의 평가 또는 근무 성적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인성 태도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사내 공모제는 또는 부서 간에 어떤 교류 이동을 함으로 해서 소통이 잘 되겠죠. 그 부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도 해소될 거고 또는 지방이나 어떤 여성 편중 현상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사내 공고를 모집해서 채용을 하면은 고려해서 채용이 되겠죠. 또한 그 외부 모집에서는 결국은 모집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경쟁업체 또는 동료업계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 회사의 그 직원이 참 일을 잘한다. 또는 그런 직원 같으면 했을 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 소문으로 어떤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개 모집으로 광고를 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개 모집으로 광고를 낸다든지 하면은 채용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 변화의 어떤 신선함, 어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어떤 기업의 어떤 외부의 추세, 변화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는 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집 방법에 이렇게 해서 좋은 인재를 확보했다면 그 다음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내 공모를 했던 외부에서 홍보를 해서 광고 모집을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첫 번째가 직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일에서 가장 전문가로서 바로 업무를 수행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효율성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선발할 때 차별 없게 공정하게 뽑아야 됩니다. 공정한 선발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렇게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3대 실천, 이 3대 선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할 때 그 절차는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그 서류 심사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적성 검사를 해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적성에도 맞고 또 인성, 성격에도 맞는지 그걸 하고 난 뒤에는 면접으로 합니다. 면접에서는 이제 이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죠. 그래서 1차 면접은 실무자 면접,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하면은 최종 합격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채용된 인원들은 결국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인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성과라든지 조직의 목표의 달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만큼 인재 확보, 이 인적 자원 관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적 자원 관리 확보, 채용에 있어서 모집 선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법, 그다음에 자기소개 작성법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